경찰청이 용산경찰서를 대상으로 이태원 참사 당일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사망자는 1명이 더 늘어서 156명이 됐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사회 일부 이준엽 기자와 함께 이태원 참사 전반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타까운 희생자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피해 상황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우선 오늘 오전에 20대 여성 중상자 한 분이 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사망자가 156명으로 파악됐는데요. 네. 이태원 사고 사망자는 지금까지 남성 55명, 여성이 101명이 됐고요. 20대가 10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31명, 10대 12명, 40대 8명, 50대가 1명입니다. 또 외국인 사망자는 26명으로 집계돼 있는데요. 이란 국적이 5명으로 제일 많았고 중국과 러시아가 각각 4명, 그리고 미국과 일본이 각각 2명입니다. 부상자는 지금 151명인데요. 중상이 1명이 이제 사망자가 되면서 29명이 됐고 경상이 12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사상자가 모두 합치면 307명입니다. 경찰이 당시 치안을 맡았던 용산경찰서에 대해서 또 감찰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조금 전에 오전 11시 반쯤에 사고 당일 이태원 안전관리를 담당했던 용산경찰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고 경찰청이 발표했습니다. 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강도 높은 감찰을 하겠다,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독립적인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발족할 예정이고 사전 위험성을 알리는 112 신고를 받고 나서 제대로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현장 대응이 적정했는지, 그리고 각급 지휘관 조치는 적절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실 대응 논란이 불거지면서 이제 경찰청장이 조사 관련 결과가 나오면 상응한 처신을 하겠다 이렇게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경찰은 이전보다 투입한 경비 인력을 많이 투입을 했고 계획 수립에도 문제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여러 사전 보고나 요청이 있었다는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사 사흘 전에는 용산경찰서에서 10만 명 참가로 사고가 우려된다는 보고를 올렸었지만 이후에도 경찰청 차원에서 별도 인력 배분이 안 됐다고 하고요. 네. 경찰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규모와 문제 수준으로 이제 보고가 들어와서 이미 용산경찰서 종합치안대책에 반영됐던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상인들에게 물어봤었는데 행사 이전에 경찰에 통제 도움을 요청했다 이런 주장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10월 26일에 용산경찰서 주관으로 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에 경찰은 기동대를 투입해서 현장 통제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의아해하는 반응이었습니다. 네, 지금 어제 경찰이 합동 감식을 했고요. 지금 여러 제보들 그리고 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것들을 확인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최근에 드러난 것 중에 하나는 직접적인 수사의 대상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해밀턴 호텔 뒤편 골목에 불법 증축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살펴봤는데요. 17.4제곱미터 철골과 유리로 된 구조물이 아까 발코니 그 영상으로 보셨을 때 무단 증축 구조물인데요. 구청이 위반 건축물 통지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되니까 대장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도 1년 가까이 철거가 안 되면서 결국에 사고 현장이 더욱 좁아지는 그런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지금은 경위와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475명 수사본부를 꾸린 상태인데 어제 합동감식에서 이제 현장의 3D 스캐너를 이용해서 현장 정밀 영상을 촬영을 해서 이제 입체적으로 이제 재구성을 한다고 하고요. 또 사고 당시에 52개 CCTV 영상이랑 60개 뭐 SNS 영상 이렇게 확보해서 분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를 유발한 인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현장 목격 이제 제보 창구를 지금 운영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전화번호가 02-700-4406으로 전화를 하시면 되고요. 이메일도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곳으로 제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보번호 02-700-4406번입니다. 지금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안전관리를 위해서 충분히 신경을 썼는가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네, 용산구청에서 보도자료를 내고 안전대책을 발표를 했었는데 당시에 이제 150명 정도 구청에서 인력을 투입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닷새 동안 그 인원이 투입이 되는 거여서 하루로 따지면 30여 명 이렇게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마저도 압사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안전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인력이 아니라 불법 주정차 등을 단속하기 위한 인원이었다고 하고요. 예. 네. 또 소방당국이나 경찰에 별도로 도로 통제나 보행동선 관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당장 2주 전에 지구촌 축제라고 해서 100만 병 정도 여러 날에 걸쳐서 인파가 몰렸었는데 네. 이때에는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도로를 통제하면서 대로로 이제 인파가 분산이 됐었고 현장 통제 인력도 더 많았다는 상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이태원 관광특구 연합회 주최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안전 관리를 신경 쓴 측면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현재까지 희생자 156명입니다. 지금 뭐 곳곳에 합동 분향소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추모 행렬 계속 이어지고 있죠. 네, 오는 5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지정이 되면서 서울시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분향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서울시청 광장에는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공식적으로 운영 시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는 59곳, 강원과 경기 그리고 울산, 대구에 마련돼 있습니다. 용산구에도 사고 현장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 이태원 녹사평 광장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돼 있는데 이곳은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인근 상인들도 아까 연합회 차원에서 사고 당일부터 자진해서 휴업을 하고 있는데요. 직접 꽃이나 술을 바치는 상인들도 있었고 어제 제가 현장을 돌아봤었는데 상인이나 주민들도 당시 현장에 거의 있었던 분들이 많아서 장사는 고사하고 지금 멍한 상태로 계시는 분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러시겠죠. 네, 일단 현장 추모객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가슴이 너무 아파서 또 여기 와서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뭐 보탬은 안 될지라도 모든 국민들이 저와 같은 마음일 거예요. 네, 이외에도 SNS를 통해서 온라인 공간 추모가 계속되고 있고 해시태그로 Pray for 이태원이라고 해서 이미지를 올리면서 세계적으로도 많은 시민들이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슬픔을 함께 나누는 모습이고요.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발견된 유실물 센터도 운영되고 있다고요? 네, 원효로 다목적 실내 체육관 1층에 이제 유실물 센터가 어제부터 운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6일 오후 6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고요. 유실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방이 113개, 뭐 기타 물품이라고 해서 이어폰 등이 156개고요. 의류가 258벌, 그리고 신발이 320개인데 이게 짝이 맞는 것도 있고 해서 이게 개수로 이렇게 셌다고 하고요. 네. 유실물들을 보면 굉장히 새카맣고 밟히고 뒤흔군 흔적들이 많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많은 유실물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당시에 어떤 긴박함이 네. 전해지는 상황인데 전화번호는 02-2198-0109 아니면 0111로 전화하시면 여기 이제 물건이 있는지 그리고 찾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센터에서 가방을 찾은 한 시민을 저희 취재진이 만났는데 당시 맨 밑바닥에 깔렸었는데 운 좋게 이제 배 아래쪽으로 깔리면서 질식하지 않을 수 있었다. 네. 그래서 다리도 골절상을 입었는데 운 좋게 상가 안쪽으로 이렇게 상체가 쏠리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런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예, 저기에 아마도 그 희생자분들의 물건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유족분들께서 좀 장례를 치르고 저걸 찾아가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번에 희생자가 10대, 20대에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학생도 있었고 사회 초년생도 있었고요. 좀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네, 희생자 대부분이 이제 젊은 층이다 보니 유족 중에 부모님, 조부모님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취재진이 20대 후반 여성 희생자 빈소를 찾아갔더니 할아버지가 유족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할머니랑 함께 살았던 분이라고 하는데 취직해서 할머니께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고 또 안부 전화도 꾸준히 드리던 살가운 손녀였는데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네. 말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친엄마는 교통사고로 일찍 돌아가시고 사형하고 안 살고 할머니하고 살았어요. 할머니하고 살았고 어렵게 학교 등교했고 막 취직했고 좀 못하려니까 이런 사고가 났죠. 네, 그리고 단둘이 살던 동생과 헤어진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형도 있었는데요. 이 안타까운 말씀도 역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항상 마음을 지키하고 떠난 거라서 나한테 찬사해. 그래서 지금도 나는 머리를 알고 있지만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족들의 슬픔에 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YTN은 또 확인되고 정확한 소식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준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